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하고 총부채는 5천조 원을 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통장 앱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로 시장의 이면을 읽는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의 기상도는 영하 4도의 뇌우 국면입니다.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일주일 만에 과거 5년 평균 순매도 규모를 넘어서는 9.4조 원을 시장에 던져놓고 빠져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이삿짐센터도 놀랄 속도의 대이동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1조 원을 밀어넣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는 말리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말입니다. 장중 4%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기형적인 변동성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 이른바 롤러코스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대한 자본이 떠난 자리를 개인 투자자들의 3배짜리 도파민 베팅이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날 통장을 확인한 뒤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서 카지노 VIP석에 앉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롤러코스피 아래에 5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조용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기상도는 영상 5도의 뇌우 국면입니다. 겉보기에는 버틸만해 보여도 안으로 들어가면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의 총부채가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최상위권에 고착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경제보도에 의하면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 선을 위협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게 무섭습니다. 원금은 가만히 있는데 이자는 출근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일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버블이 커질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한계 기업이 먼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2대1가 표현한 것처럼 완벽한 진퇴양난입니다. 마치 한 달 이자만 수백만 원이 나와 카드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집안의 가장 같은 상황입니다. 헤어지자니 아쉽고 계속 만나자니 힘든 관계처럼 시장과 밀당만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5천조 원의 빚이 내수를 짓누르는 동안 미국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 국제금융시장의 기상도는 영상 12도에 비 내리는 국면입니다. 비는 오는데 우산을 써야 할지 투자 설명서를 읽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이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채금리를 눌러두기 위해 무려 1320조 원 규모의 비상현금을 동원하는 이례적인 바이백에 나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더 공급해서 금리를 붙잡아 두려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가 전한 내용처럼 S&P500 주요 9개 지표 가운데 7개가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가 살짝 부족하면 이것저것 끌어다 막아본 적 있으시죠? 미국 정부의 모습이 조금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다르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어지는 유동성 파티가 자산 버블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더 빨리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과열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는 곧바로 달러 가치의 변동성을 키우며 한국 금융시장에도 강한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율 및 유동성 시장의 기상도는 영상 8.5도의 비 내리는 국면입니다. 크게 폭풍은 아니지만 우산 없이 나가기엔 부담스러운 날씨입니다. 8월 25일 뉴스원 집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월말 내고 물량이 나왔음에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1386.1원에 마감했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인 1180원대보다 약 17%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처럼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일본 엔화도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0엔대에 머무는 슈퍼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경쟁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가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매달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알아서 줄어드는 계좌가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보유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도망갈 겁니다. 결국 이런 고환율과 자본 이탈의 콤보는 국내 실물 경제의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실물 경기의 기상도는 영상 10도에 짙은 구름 국면입니다. 비는 아직 안 오지만 누구나 곧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8월 25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KDI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2%대도 지키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0%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발 공급 과잉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잦은 노사 갈등 때문에 소부장 생태계마저 해외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은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고 부품은 하나둘 외국산으로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지금은 경고등이 켜진 채 연료 효율만 따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성장의 온기가 식다 보니 경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처럼 최소한의 생존 모드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둔화의 배경에는 세계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산업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외 경기 환경의 기상도는 영상 18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맑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매우 뚜렷합니다. 8월 2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중국 상위 7개 기업이 무려 72.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과점 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자동차 왕국의 상징이었던 독일 3사의 시가총액은 2015년 고점 대비 44.7% 감소했습니다. 한 시대의 주인공이 다른 시대에서는 조연이 되는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네 오래된 맛집이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사라진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구산업은 힘이 빠지고 배터리라는 신산업은 막강한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한 경기 변화가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의 균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각국은 관세와 규제라는 성벽을 더 높게 쌓고 있습니다. 지정학과 공급망의 기상도는 영상 7도의 뇌우 국면입니다. 경제 뉴스인데 가끔은 액션 영화 예고편보다 더 긴장감이 있습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자금 세탁 지원 기관을 달러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장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공급망 무기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축유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 정부까지 에너지 스왑 재가동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마치 대형마트들이 경쟁한다고 서로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을 가로막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강들이 관세와 금융제재라는 칼을 휘두를수록 우리는 직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여지는 공급망은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에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내수 지출 추이의 기상도는 영상 11.5도의 구름 낀 국면입니다. 큰 비는 아니지만 왠지 지갑을 열기 싫어지는 날씨입니다. 8월 25일 한국경제 집계에 따르면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92까지 떨어지면서 가계가 4개월 만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재건축 지정 후 실제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결혼보다 길고 어떤 드라마 시즌보다 깁니다. 매일경제는 9조 원 규모 정책펀드 역시 부처 간 병목으로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는 결국 돈이 돌아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금 흐름이라는 혈관 곳곳이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투자와 소비가 멈춰서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택을 짓는 탈세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상하게 누군가는 늘 잘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마지막으로 고용시장에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고용과 체감물가의 기상도는 영상 9.5도에 비 내리는 국면입니다.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8월 2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4,790개 스타트업의 신규 고용 증가율이 사실상 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채용 시장이 멈춰선 것입니다. 반면 파이낸셜 뉴스는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추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값이 조금 내려가는 것과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장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반갑지만 신규 창업과 채용이 멈춘다는 것은 미래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사과 한 개 싸게 샀는데 내년 연봉 인상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가는 잠시 안정될 수 있어도 소득을 만드는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결론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 롤러코스피를 개인 투자자들의 고위험 레버리지가 떠받치고 있고 그 아래에는 5천조 원 규모의 부채가 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통화정책의 늪 속에서 실물 투자와 신규 고용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오르는 자산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가장 비싼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단기 반등만 믿고 뛰어드는 뇌동매매와 무리한 영끌 투자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25일 오늘의 경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팩트로 이면을 읽는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였습니다.